오늘 새벽 우리 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정확히 같은 수의 미사일로 맞대응한 겁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 폭격기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곽순규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우리 군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가 어둠을 뚫고 연이어 솟아오릅니다. 우리 군 7발, 미군 1발, 총 8발의 미사일이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약 300km이고 탄도에 900개의 작은 폭탄이 실려 있어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미사일 8발에 비례해 같은 개수의 미사일로 대응 사격한 겁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일에 한 번꼴로 3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사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의 연합훈련에 맞서 바로 감행한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술적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식입니다. 이달 있을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 다음 달 미국의 독립기념일 등 국내외 일정을 북한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 핵무기 완성을 대대회에 선포하고 한국 정부와의 힘의 대결에서 우월적 지위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도 이어져 B-1B 랜서 폭격기 4대가 괌 공군기지로 이동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괌에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된 건 북한이 섣불리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순규입니다. 핵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출 걸로 보이는 북한의 잠수함을 잡으려면 오랫동안 잠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5년에 걸쳐 대잠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 왔는데요. 석 달 뒤면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남해에서 실험용 무인 잠수정으로 마지막 기술 시험이 한창인데 MBC가 그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항구, 배를 타고 10여 분을 달리자 바닷물에 잠겨 보일 듯 말 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길쭉한 노란색 물체가 눈에 띕니다. 반전을 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시험용 무인 잠수정입니다. 길이 약 7m, 무게는 3.8톤. AI 기술이 들어가 자율 항해가 가능합니다. 잠만경 대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장비가 솟아있습니다. 예, 방이 210도로. 네, 방이 210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잠수정의 이동 방향과 속도, 부력 등 모든 정보는 바지선에 설치된 임시 통제소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수정의 임무는 리얼자 항로로 자율 운행하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정보를 수집해 즉시 기환하는 것. 여기까지는 원격으로 조정해서 갈 거고 기 입력한 시나리오대로 자율적으로 자망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아직 시험용이라 잠수정이 조류에 휩쓸려 가라앉을 수도 있어 연구원들은 고무보트 등에 나눠 타고 잠수정을 계속 따라붙습니다. 잠수를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줄 좀 고정시켜 주십시오. 기상이 양호한 날 낮에만 시험이 가능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연구원들은 식사를 배 위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기술 개발에 착수한 지 이제 5년째.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9월이면 수중 자율 운항, 소형 소나체계, 수소 연료전지 등 실전 무인 잠수정을 위한 3대 핵심 기술 개발이 모두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수정 내부 공간의 대부분은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연료 전지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대 30일 동안 연속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우리 군에겐 대체 효과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타지 않아 산소 공급을 위해 부상할 필요가 없어 핵 잠수함처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유인 체계의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앞으로 실전용 무인 잠수정이 완성되면 서해 NLL 부근에 여러 척이 배치돼 적 잠수함 경계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소음이 적기 때문에 적 항만 깊숙이 침투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매복 임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표현했고 대화라는 단어는 추념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어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세 번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국가 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라며 보훈 정책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동반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뒤 함께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치료 중인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